오늘은 우리 채널 구독자분께서도 질문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답변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초신경병증 완치가 가능한지 yes or no로 심플하게 답변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정말 송구스럽게도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의 기대치, 목표치 이런 것을 설정함에 있어서 특히나 말초신경병증의 경우 치료자의 능력 하나에만 그 치료 결과물이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의 완치를 논할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요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당연히 치료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으로 2번째, 첫 증상이 나타난 뒤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 다음으로 3번째, 아픈 분의 생활 패턴이 어떠하신지, 이 3가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치료자의 능력은 오늘 말씀드리는 말초신경병증 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서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2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난 뒤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인데요. 제 생각엔 말초신경병증도 뇌출혈이나 뇌경색처럼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것이 말초신경병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오래 걸리지 않고 발견하신 분들은 사실은 정말로 운이 좋은 분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말초신경병증인 것을 모르고 다른 질환인 줄 알고 다른 치료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정작 중요한 말초신경병증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내 다리가 아픈 줄 알고 그것에 관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고, 그래서 엉덩이나 허벅지나 이런 부분의 불편함은 좋아졌는데 발목 이하의 부분이 좋아지지가 않아서 그때부터 이것은 말초신경병증이 병발했던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경우의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아마 또 많이 고민해 보셨을 텐데 하지정맥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상 하지정맥류가 보여서 시술이나 수술은 했지만 지금 고통스러운 따끔거리고 저리고 시리고 화끈거리고 아프고 이런 종류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말초신경병증이 따로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돌고 돌다가 말초신경병증을 진단받으신 분들의 경우, 그러면 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예 몰랐거나 다른 병이라고 착각하면서 보내왔던 그 시간, 그 시기, 그 모든 기간이 내가 사실상 말초신경병증을 겪은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발의 정말 좁은 부위가 저리고 아프긴 한데 병원을 꼭 가봐야 되나, 이런 필요성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증상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증상이 심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예전부터 무리하거나 활동을 많이 하면은 통증이나 열감 같은 것이 생겨서 아프기는 했지만 알아서 다음날 되면 저절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냅뒀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몇 개월 전부터 심해져서 이제는 이 통증이나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경미하고 일시적인 증상이 생긴 것이 한 4-5년 정도 되었고 내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한 것이 한 몇 개월 정도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경우는 말초신경병증이 내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경미하고 일시적이지만 증상이 있었던 4-5년 전부터 사실 내 말초신경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의 분들이라면 말초신경병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회복시키는 것이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치료에 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픈 분의 생활 패턴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의 주증상은 통증과 저림이지만 우리가 흔히 헷갈릴 수 있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어떤 구조의 문제는 아닙니다. 말초신경병증은 철저하게 대사기능의 문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대사기능이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대사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각각의 신체 기관들이 자기가 맡은 기능을 하고 고장나거나 낡고 손상된 세포들을 알아서 수리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우리 몸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배출해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안 주고 낡거나 고장난 세포를 고칠 수 없는 어떤 우리 몸에 문제가 숨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거나, 또 다른 경우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켜켜이 쌓이는 시간들이 점점 누적되어서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말초신경병증이 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생활 패턴입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 하시거나, 잠을 너무 안 주무시거나,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주무신다거나, 또한 몸을 너무 혹사시킨다거나, 특히나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꼭두 새벽부터 현장에 출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해당될 텐데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대사 기능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병증은 아무리 좋은 약을 내 몸에 계속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나 계속 잠을 못 자거나 충분한 영양 공급을 계속 못 해주거나, 내가 나도 무리하고 있는 상황인 걸 알지만은 사정상 일을 조정하거나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계속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술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이 생겼음을 분명히 말씀드려도 계속 마음대로 술을 드시거나, 이렇게 생활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은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것을 완치시키거나 정말 많이 좋아지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솔직하게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병증은 아픈 분께서 내 삶과 병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나가고 관리하고 뭔가 크게 결단을 내리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요소들의 그 치료의 성패가 상당히 많이 달려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아픈 분들께서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도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뭔가를 선뜻 시작하는 것이 망설여지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 이 병의 이런 속성 때문에 만나 뵙지도 않은 분께 말초신경병증이 완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초신경병증이 완치된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앞으로 절대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완치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말초신경병증이 완치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관해 상태, 증상이 많이 누그러들었고 거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쉽게 재발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관해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관해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께 쓴 치료 방법을 어떤 다른 분께 똑같이 쓴다고 해서 똑같이 좋은 결과, 관해 상태에 이른 결과, 이것을 드릴 수 있다고 약속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을 한번 치료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치료자와 아픈 분께서 서로 잘 협력이 되는지, 이 병이라고 하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동반자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찌 보면 상당히 긴 설명이었는데요. 이 설명이 말초신경병증 완치가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